78세 박순자 어르신이 2주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황태국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자 그동안 힘들어 하시던 아파트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엘리베이터만 타시던 분이 이제는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생선 한 점이 정말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42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저 이성훈 의사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던 계단이 요즘 들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장 보러 나가서 조금만 걸어도 쉬고 싶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없어서 팔로 짚고 일어나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만 알면 70세, 80세에도 충분히 다리 힘을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리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장 보러 나가기도 버거워지죠. 심지어 집 안에서도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선을 활용한 근육 건강 관리법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이 노년기 근육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을 지켜줄 생선 단백질 섭취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30세 이후부터 해마다 근육량이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2%씩 줄어들죠. 이것을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일어날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엔진에 좋은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근육에도 좋은 연료인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죠.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적게 나오죠. 둘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활동이 없어지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셋째, 식사량과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함께 부족해집니다. 고기는 소화가 어렵고 씹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류는 가스가 차서 불편하다고 하시죠. 달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집을 수리하기 위해 다른 방의 벽돌을 뜯어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집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근육량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선은 다릅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서 노년기에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뼈도 함께 드실 수 있는 생선들은 칼슘 공급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어떤 생선을 선택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P3 해결책 제시 - 생선 단백질의 과학적 근거. 생선 단백질이 왜 노년기 근육 건강에 특별히 좋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데 이것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세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둘째, 생선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고기의 경우 70에서 80% 정도인데 비해 생선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장점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생선 단백질은 비교적 쉽게 소화됩니다. 셋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단백질 합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합니다.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서 영양소의 출입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생선 섭취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근력이 평균 15% 더 높았습니다. 특히 다리 근력과 보행 속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하루 1.2g의 단백질을 체중 1kg당 섭취한 노인들이 0.8g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40%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생선에서 나온 단백질의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의 식단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생선이었는데 이들의 근감소증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는 단순히 영양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효과입니다. 저 역시 42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5가지 생선 활용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생선은 5가지입니다. 고등어, 갈치, 황태, 명태, 연어입니다. 이 생선들은 구하기 쉽고 조리법도 간단하며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조리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기준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로 오메가3 지방산이 특히 풍부합니다. 고등어는 굽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소화가 어려워지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구이를 만들 때는 소금을 조금만 뿌리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할 때는 물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한 번에 한 토막씩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갈치입니다. 갈치는 살이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갈치 2토막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갈치조림을 할 때는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이나 꿀을 사용하시고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간장을 조금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갈치구이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치는 기름기가 적어서 구워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갈치구이를 할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타민 C도 보충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갈치탕으로 끓여 드셔도 되는데 이때도 갈치살을 건져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말린 것으로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6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황태국을 끓여 드실 때 중요한 것은 국물보다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황태살에 단백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태국을 끓일 때는 황태 한 마리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다음 끓이시면 됩니다. 콩나물이나 시래기를 함께 넣으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황태는 이미 염분이 있으므로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넣지 마세요. 황태 무국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명태입니다. 생명태나 동태라고도 부르는 싱싱한 명태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명태 한 마리에는 약 3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명태찜이나 명태국으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명태찜을 할 때는 콩나물이나 미나리를 함께 넣으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명태는 살이 흰 생선이라서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드시기 편합니다. 명태전도 좋은 방법인데 이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부치세요. 다섯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풍부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구이나 연어찜으로 드시되 소금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어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연어는 비교적 비싼 생선이므로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별한 날에 드시면 됩니다. 연어 스테이크처럼 간단하게 구워서 드시거나 연어 된장국을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연어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생선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됩니다. 매일 다른 생선을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분량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생선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75세 김철수 어르신은 3개월 전부터 점심마다 갈치구이 한 토막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30분씩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손잡이를 꼭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82세 이영희 어르신은 황태국을 꾸준히 드신 지 2개월 만에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알부민은 근육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치입니다. 알부민이 낮으면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또한 면역력도 개선되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79세 정민호 어르신은 고등어 조림을 일주일에 2번씩 드신 지 6주 만에 악력이 5kg이나 증가했습니다. 악력은 전신 근력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또한 보행 속도도 현저히 빨라져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여유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71세 박영숙 어르신은 연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항염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좋아져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드시고 포기하신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셨다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하셨다는 점입니다. 생선 단백질 섭취 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략 20에서 30g 정도가 한 번에 흡수 가능한 양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조리법을 간단하게 하세요. 튀기거나 복잡한 양념을 하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구이, 찜, 국물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국물로 드실 때는 건더기를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국물보다는 생선살에 들어 있습니다. 셋째,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기가 있는 생선은 저녁에 드시지 마세요.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에 꾸준히 물을 주듯이 우리 근육에도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몸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생선만 드시지 마시고 야채와 함께 드세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야채는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등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피육 전문의 권고사항과 안전수칙. 42년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량 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생선은 노년기에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생선 알레르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신 후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세요. 알레르기 반응은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화 불편감이 생기면 즉시 양을 줄이시거나 잠시 중단하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생선의 종류를 바꾸거나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선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 후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대사 산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선에 들어있는 인과 칼륨 함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 시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멸치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새로운 식습관은 한 주 단위로 천천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셔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일곱째,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생선은 쉽게 상하는 식품입니다. 비린내가 심하거나 눈이 흐리고 아가미가 붉지 않은 생선은 드시지 마세요. 냉동 생선을 사용하실 때는 완전히 해동한 후 조리하시고 한번 해동한 생선은 다시 냉동하지 마세요. 여덟째, 조리 시 위생에 신경 쓰세요. 생선을 다룬 도마와 칼은 반드시 따로 사용하시거나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세요. 생선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지지 마시고 조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아홉째, 보관에 주의하세요. 생선은 구입 후 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2일 이내에 드시고 냉동 보관할 때는 1개월 이내에 드세요. 조리된 생선 요리는 냉장고에서 2일 정도만 보관 가능합니다. 열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몸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70세, 80세에도 충분히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한 점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렵지 않고 장보러 나가는 것이 즐거우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생선 단백질 섭취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한 달, 2달 지나면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시죠.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선 단백질 섭취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갈치, 황태, 명태, 연어 중에서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하나씩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으로 드셔야 합니다. 황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드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이 탓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